팥쥐 시어머니와 콩쥐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만 삼형제를 둔 박부자가 살고 있었다. 박부자는 아주 재산이 많았으며 아들 삼형제 모두 인물이면 인물, 학식이면 학식, 뭐 하나 출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완벽한 신랑감들이었다. 그렇다고 어찌 걱정거리 없는 집이 있을까? 박부자 집에도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마음씨가 못된 박씨의 아내였다. 아들들이 좋은 혼처로 장가들면 뭐하나. 성미가 아주 고약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어떻게나 닥달하고 못살게 구는지 순하디순한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시집 온 지 한 달 만에 울면서 집을 나가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 우직하고 참하던 둘째 며느리 또한 참다가 끝내 석 달을 채우지 못하고 친정으로 도망가고 말았다. 이 시어머니는 보통 아들을 혼인시키면 며느리가 들어온 첫날부터 여종들은 다 내보내고 며느리 혼자 살림을 도맡아 하게 시키고는 설거지가 이게 뭐냐? 빨래를 왜 이 모양으로 한 거야? 넌 어째 아직도 그 모양이냐? 너희 친정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던? 이렇게 들들볶기 시작하여 집안에서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괴롭혀 도무지 시집 온 며느리들이 견딜 재간이 없었다. 그렇게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떠나자 이후 동네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어느 누구도 그 집의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혼자가 된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물론이고 아직 총각인 막내 아들까지도 그 출중한 인물을 가지고도 여태 장가도 못 가는 것은 물론이고 혼담 하나 들어오는 곳이 없었다. 한편 옆마을에는 옥순이라는 관연한 처녀가 있었다. 옥순이는 효심이 지극하고 온순한 처녀였다. 어느 날 옥순이가 부모님에게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옆마을의 박부자 집에서 막내 며느리감을 찾고 있다던데 저를 그 집에 시집 보내주셔요. 옥순아,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아직도 그 집 소문 못 들었어? 그 집에 며느리로 시집 갔다가는 그 시어머니 등살에 단 하루도 못 견딘다잖아. 그러니 그런 말은 다시는 하지도 말거라. 어머니, 저한테도 다 생각이 있어요. 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절 믿고 그 집에 시집 보내주세요. 키우면서 한 번도 고집 부린 적이 없던 딸이 이렇게나 결심을 하고서 나오니 부모님들은 더 이상 막을 수 없어 딸을 믿고 그 박부자 집에 시집을 보내기로 했다. 옥순이의 부모는 할 수 없이 박부자 집에 혼인할 의사를 전하자 행여 아들이 총각 귀신이 될까 전전긍긍하던 박부자가 겨우 받은 혼처를 놓칠까 두려워 얼른 혼사를 받아들였다. 우리 집 막내 며느리 자리로 딸을 주겠다니 받기는 하겠지만 우리 형편을 참 모르는 사람들이구먼. 그나저나 이놈의 여편네가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걱정이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박부자의 막내 아들과 가난한 집 처녀 옥순이는 정식으로 혼례를 치렀고 드디어 새색시 옥순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재벌은 남 못 준다고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우선 여종을 다 내보냈다. 그리고 며느리를 닥달하기 시작했다. 예, 아가야. 네, 어머니, 저 부르셨어요? 좀 전에 보니 우리 막내 아들 얼굴이 피곤해 보이던데 혹시 어젯밤에 잠을 안 재운 게냐? 도대체 내 서방진을 얼마나 뺐길래 하루 만에 저렇게 골골해진 게냐? 어머니,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뭐야? 얘가 장난이 아니네. 거짓말에 또 시어머니한테 꼬박꼬박 말대답이나 하고 이런 못된 것 같으니라고.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엉뚱한 꼬투리를 잡아 며느리를 구박하는데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한 번이라도 그냥 지나가는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누가 보든 상관하지 않았다. 박부자와 아들들이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였다. 이러한 일이 여러 번 지속되자
어느 날부터 옥순이는 무슨 단단한 결심이라도 한 것인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에도 그냥 아무런 대꾸 없이 묵묵히 제할 일만 하였다. 때가 되면 밥을 차리고 또 빨래와 집안 청소 그리고 시댁의 집안 대소사를 묵묵히 잘 챙겼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구박에도 잘 이겨내는 것도 대단하지만 집안 살림까지 야무지고 빈틈없이 해나가니 마을 사람들은 다들 알짜배기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칭찬이 자자했다. 심사가 뒤틀린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성질을 부리고 며느리를 못 살게 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시댁 식구들이 다 밖에 나가고 그날따라 시어머니와 며느리 단둘이 집에 남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또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에게 꼬장을 부리기 시작했다. 저 부엌 천정의 검은 그름은 도대체 언제 벗길 거냐? 그리고 말이야, 너 요즘 빨래를 어떻게 하길래 옷들이 저 모양이냐? 칠칠치 못한 것 같으니라고. 암튼 그건 그렇고 밥때가 다 됐는데 아직도 안 차렸니? 배고프니 어서 밥이나 차려오거라.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는 며느리에게 칭찬은 못해줄 망정 얼토당토하는 꼬투리를 잡아서 아낌없이 막말을 쏟아내었다. 그래도 옥순이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에게 밥을 차려내왔다. 반찬이 이게 뭐냐? 도대체가 가난뱅이 집에서 시집 오면서 이런 살림 솜씨로 올 생각을 다 했니? 대단하다 정말. 니네 부모가 더 대단한 거 아니냐? 그때였다. 아무 말도 없이 벙어리처럼 시어머니의 성화를 듣고 있던 옥순이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매몰차게 확 뺐더니 그럼 드시지 마세요. 하면서 밥상을 확 엎는 것이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뜻밖의 일에 놀란 시어머니가 그만 기가 막혀서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다. 아니 이게 미쳤나?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시어머니한테 무슨 짓이야 이것이?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 옥순이한테 덤벼들었다. 그러자 옥순이는 시어머니를 힘껏 밀었는데 그 기운이 얼마나 센지 시어머니는 낙엽처럼 바닥에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전현 좀 보게. 전현이 감히 시애미를 치네.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옥순이는 모르는 척 부엌으로 가서 제 할 일만 묵묵히 했다. 때마침 밖에 나갔던 집안 식구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시어머니는 마당으로 뛰어나가 가슴을 치며 억지 눈물을 쏟아내며 옥순이를 고자질하기 바빴다. 아 글쎄 전현이 세상에 말이요. 나를 쳤다니까요. 나를 때렸다고요. 그리고 내가 먹던 밥상도 엎으면서 밥 먹지 말라고 하지를 않나. 저런 못된 년. 내가 분해서 못 살아. 전현을 당장 내쫓아야 된다고요. 그러자 남편과 아들들이 한마디씩 했다. 뭐야, 며느리가 밥을 차려줬으면 잘 받아먹으면 될 것을 밥상은 왜 엎은 거야? 여보, 막내 며느리까지 내보내고 싶은 거유. 그만 좀 합시다. 자식들 생각도 해야지.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제발 생사람 좀 그만 잡으세요. 이제 더는 눈 뜨고는 못 보겠어요. 정말 이렇게 시어머니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자 악에 바친 시어머니가 정말 며느리가 자기를 쳤다고 하소연하며 입에 거품을 가득 물었지만 식구들은 고개를 내저으며 다들 혀를 끌끌 차며 낯을 찌푸릴 뿐이었다. 이쯤 되니 시어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얌전하게 식구들 상을 차려서 내오더니 아버님,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오냐, 내 어머니 저러는 것은 그저 그러려니 하고 젊은 너가 꼭 참으려무나. 아가 알았지? 네, 아버님.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시어머니는 하도 분해서 몸을 파르르 떨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었다. 그 이후로도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
며느리를 못 살게 닥달한 시어머니가 그때마다 보기 좋게 패대기를 당했지만 그 억울함을 겪은 시어머니는 이 사람 저 사람 그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하여도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는 이가 없었다. 급기야는 다들 정신 나간 노인네 취급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이제 새며느리 옥순이가 점점 무섭기까지 하였다. 어쩌다가 며느리가 가까이 다가오기라도 하면 얘야, 됐다 됐어. 저리 가거라. 저리 가래도. 하며 손사래와 함께 뒷걸음을 치는 것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시어머니의 기세는 그렇게 푹 꺾여 이제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집안 사람들이나 마을에서는 며느리 칭찬이 입에서 마를 날이 없었다. 며느리는 다른 식구들보다 특히 시어머니를 더욱 공경했으며 정성껏 섬겼다. 어느 날 식구들이 다 나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단둘이 남게 되었다. 어머니, 이것 방금 만들었는데 아주 맛있어요. 이것 좀 잡수어 보세요. 아가, 알겠으니 거기 두고 얼른 나가 보거라. 시어머니는 풀이 죽어 입도 뻥긋하지 않고 집안 대소사며 모든 일을 며느리에게 맡겼다. 며느리는 지성껏 시부모를 섬기고 집안 살림을 맵시 있게 꾸려나가니 어느새 그렇게 시끄럽던 집안이 조용해지고 날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고약한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시집간 가난한 집 처녀 옥순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참하고 속 깊은 착한 며느리의 이미지를 확고히 심어주었고 이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올가미가 된다는 사실을 시어머니 스스로 깨닫게 하였다. 그런 깨달음을 위해 며느리 옥순이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일부 폭력을 가했지만 그것은 시어머니에게 대한 복수가 아니라 좋은 고부관계를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시어머니의 기싸움 대결에서 승리했고 집안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스스로 개척하여 결국에는 집안을 화목하게 만든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